오늘은 일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꽁트가 시작된다. 2001년도에 만들어진 일본 드라마입니다. 총 10편짜리 드라마고요. 대략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꽁트를 하는 세 사람 고3 시절부터 10년 동안 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구성은 앞부분에 꽁트를 하는 장면이 잠시 나오고, 이 친구들이 현재 시점에서 팀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3 시절부터 이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씩 플레이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또 중간에 잠시 꽁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개그죠.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꽁트라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10년이 된 시점에 원래는 10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인기가 없으면 해체를 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드라마의 시작 시점은 한 2달 정도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사실 드라마를 보는 약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 이런 설정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사연과 상황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해체가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살이 되는 시점, 노력에 대한 보상은 없었지만 그들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보상이 늦게 오기도 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내할 시기라고 누군가는 또 말하기도 한다. 10년을 견뎌온 이유가 있었고,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꿈을 향해서 달려온 그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나? 그만두는 게 나쁜 것인가? 이런 청춘들의 고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꽁트고, 각 회차마다 이 꽁트가 그 회차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로에 약간의 꽁트 장면이 나오고 에필로그에서 그 회차를 정리하는 일종의 꽁트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전체적으로는 약간 단순하긴 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단조롭기도 하죠. 뭐 공간도 인물도 사실 크게 대단한 사건이나 공간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사가 주는 대단히 묵직한 그들만의 대사가 있고, 그리고 각자가 가진 사연들을 잘 엮어놨습니다. 플래시백이나 아니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만나는 형식으로 약간 진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어떤 구조를 앞뒤로 잘 맞추고 과거와 현재를 잘 연결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 가진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회차의 내용과 꽁트가 만나는 지점도 유사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상징성을 아주 섬세하게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드라마가 일본에는 굉장히 많죠. 약간은 철학적이고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신념의 방식,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일본 드라마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또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빛을 발휘하게 될 거고, 결과가 늦게 나오는 노력도 있다. 그리고 삶은 예기치 않은 사소한 곳에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봐준다. 10년의 세월의 헛된 노력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 자신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또 다른 세상과 만나게 된다. 주위 소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고작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 드라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사소한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고작 그런 일밖에가 아니라 고작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살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회차별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1화는 제목이 물 문제입니다. 이 개그팀은 이름이 맥베스죠. 맥베스. 사실 관객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어설픈 개그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1화에서 그들이 10년 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면 해체하겠다는 가족들과 약속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과거 고등학교 때부터 개그를 하자고 중국집에서 제안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제안한 거냐로 서로에 대한 약간 미안함이 뒤에 풀어집니다. 서로가 다르죠. 누가 먼저 시작하게 됐냐. 대본을 작성하는 하루토라는 캐릭터가 있고 개그 제의를 한 준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머를 하다가 들어온 슌타라는 인물이 있고 이 세 사람이 맥베스의 개그 팀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팬인 나카하마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1화에서는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있는 여자를 만나서 물을 건네주는 하루토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술에 취해서 막 있는 상황에서 하루토가 공사장에서 일하죠. 하루토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물을 건네줍니다. 여자 나카마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다음날. 근데 그 물이 다음날 하루토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물병이 멜론 소다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물병이 되어 있죠. 이거 사실 별 에피소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게 주제입니다. 물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멜론 소다의 얘기에서 물 얘기가 넘어갑니다. 하루토의 형이 어느 날 이상한 물을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엘리트고 했는데 어느 날 목에 귀신이 씌인 거죠. 갑자기 이 물이 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하는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물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물을 팔고 물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직장을 그만두고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카마도 직장을 관둔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쓰러져 있는 날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도 어떤 과거가 있었고 맥베스 팬이 되어서 처음 공연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처음 공연을 보러 간 날에 맥베스가 해체 선언을 합니다. 여자 입장에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나카마는 이런 대사를 칩니다. 제가 뭔가를 좋아하고 만지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맥베스는 저의 버팀목이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유일한 팬이었고 버팀목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형의 사연은 이제 여기서부터 잠시 던지고 나중에 좀 더 나오게 됩니다. 이게 1화의 이제 1화고요. 2화는 제목이 옥상입니다. 옥상 공투에서 자살을 하는 연기가 나옵니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이 잠시 나오고
이 멤버들이 기획사 대표를 만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체에 대해서 기획사 대표한테 매니저죠,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획사 매니저는 누구나 한계다 싶을 때 한 번 더 힘을 내서 되는 거라고, 지금은 인내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고. 다른 연예인들도 누구나 다 관두고 싶을 때 한 번 더 힘을 내서 할 때, 그때 다들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체에 대해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서로를 다르게 보는 그런 회차이기도 합니다. 준페이는 나츠미라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꽁트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몇 명 없는 강당에서 나츠미의 모습만으로 행복했던 준페이가, 그리고 준페이가 하루토에게 자신이 꽁트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토는 자신한테 제일 먼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알고 보니 3순위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게이머 했던 슌타는 개그팀에 사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옥상에서 자살에 대한 뉘앙스를 주죠. 슌타가 학교 옥상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 상황이 잠시 플래시백으로 나오는데, 그때 나를 구해준 건 하루토였다. 그래서 하루토가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라고 슌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세 명의 어떤 개그를 하게 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2화에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들은 해체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카마는 그날 술 취한 공원에서 자신에게 물을 건네준 하루토였다는 걸 알게 되고, 왜 물이 메론소다로 바뀐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냥 나카마가 메론 티백이 있었고 그걸 넣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꽁트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숨겨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애드리브를 한 적이 없던 그들인데 서로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선택하길 잘했다고, 꽁트를 선택하기 잘했다고, 그리고 죽지 않겠다고. 각자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왜 꽁트를 하게 됐고, 어떤 사정이 있었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순간들의 해체입니다. 개그는 사실 유치하지만 진심이 있고, 내 삶은 거지 같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고 응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일어나서 해보자 라고 서로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는 약간 중세를 찍자의 일본 만화 중세를 찍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드라마로 했었는데 직장인 의욕구치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내자, 그리고 그런 내 일에 대한 어떤 의지와 세계관이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28살 생일 청춘들의 숨겨진 고뇌가 잘 표현된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2화에서는 기획사 대표와 하루토의 대화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10년을 해도 인기 없는 놈들한테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획사 매니저는 잘 들어. 지금 인기 있는 놈들은 예외 없이 이제 한계다 싶은 곳에서 한 번 더 힘을 냈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인내할 때라는 거지. 기획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3화는 기적의 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화는 사실 그냥 메론소다는 그냥 약간의 에피소드 같은 형식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 3화가 이제 기적의 물에 대한 얘기인데, 하루토 형이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물,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가족도 직장도 잃고
어, 히코모리처럼 집에서 칩거하면서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때 과거의 형은 늘 동생들의 개그에 웃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입니다. 이 맥베스란 멤버들이 웃기지 못하는 게 가장 웃기다고. 그러면서 3화에서는 멤버들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나카마의 집에 모여서 타코야키를 먹는 장면에서 나카마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트러블에 자신의 일도 아닌데 책임을 지면서 정리 후에 사표를 낸 일들이 나오면서 나카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조용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연기라기보다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그녀는 한 달이나 집에서 나오지 못했고 또 동생인 츠무키가 그녀를 돌보다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고 카페에서 맥베스 멤버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옆집에 산다는 것도 알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카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게 무섭다. 이 회차는 나카마의 눈물과 하루토 형이 칩거를 풀고 강에서 전화하는 장면으로 거의 마무리됩니다. 여기 전화하자, 안 받아도 문을 두드리는 게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각자의 상처를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에겐 위안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차에는 나카마의 눈물이 정말 리얼합니다. 리얼하고 이렇게 담담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카마의 대사죠. 솔직히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게 무서워서 대충 할 수 있는 건 대충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그래도 쓸쓸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억누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쪽을 선택한 적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나카마의 자주 섞인 멘트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는 게 무서웠다라는 게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억눌러야 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슌타가 하루토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에게 지금 전화를 하자. 왜? 바로 어제 무시당하고 왔거든. 딱히 안 받아도 상관없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착신 기록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니까. 하루토의 형은 그 착신 기록을 보고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올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카마의 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언니는 왜 기적의 물 꽁트가 좋아? 그거 점점 손쓸 수 없어지는 형을 포기하지 않는 동생의 필사적인 모습이 묘하게 사랑스럽단 말이지. 그런 거구나. 네, 이 꽁트는 하루토가 형에게 바치는 일종의 그런 꽁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화입니다. 4화의 제목은 버려진 고양이. 이게 매 회차 이제 조금씩 각자의 사연이 나오죠. 맥베스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나오는 회차이고, 슌타의 사연이 나옵니다. 슌타의 사연은 게임하는 슌타죠. 어머니가 버려진 슌타는 어머니가 아픕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고, 준페이가 고교 시절 선생님에게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에서 선생님의 버릇 같은 말투로 무턱대고 해보자고 할 줄 알았지만 선생님은 의외로 앞으로의 미래는 더 힘들 거라고 현실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버려진 고양이는 어머니에 대한 슌타가 쓴 꽁트입니다. 슌타가 처음으로 쓴 꽁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화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죠. 해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상당히 돌아간 사람이니까 조금은 이해해. 꿈을 쫓는 어려움을. 뭐 지금까지도 힘든 일이 많았겠지. 하지만 18부터 28까지와 지금부터의 10년은 차원이 다르게 힘들 거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무턱대고 해보라고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뒤쪽에 가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5화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속 연장 신청을 합니다. 뒤에서는 노래방 주인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손님이라는 그런 설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맥베스 해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노래방 5화차입니다. 이렇게 많은 걸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는 늦게 나오는 노력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노래방 주인은 얘기합니다. 이 가게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만하는 게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맥베스를 그만하기로 합니다. 이제 그만두기 한 달 남았습니다. 하루토와 나카마의 대화가 납니다. 여기서 뭐 노래방 주인은 이 얘기죠. 모두 부정적인 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죠. 그만둔다는 게. 그래서 하루토와 나카마의 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해왔으니, 많은 걸 희생하며 해왔으니 언젠가 보상받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의 노력만큼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상받지 못했네요. 하루토가 얘기한 거죠. 나카마가 얘기합니다. 바로 결과를 내지 못해도 나중에 늦게 결과가 나오는 노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마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고등학교 때 화도부 부장이었다고 나카마는 얘기합니다. 화도부 부장일 때 3학년 전국에서 3위. 하지만 3위에 실망하죠. 그렇게 하고 꽃을 잊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카마가 일하는 가게에 어느 중년 여성 두 분이 옆에 있는 꽃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나카마는 학교 때 하도부 부장이었기에 장식해둔 8종의 꽃 이름을 모두 알려줬고 그 두 분의 여성 손님들은 무척 감동하시면서 나갈 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자신이 어쨌든 하도부 부장 열심히 했던 전국 3위였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의외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활용할 때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노력을 보상받는 일이 있다고 느끼니까 열심히 했던 과거의 나를 처음으로 긍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맥베스를 해온 10년이 절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카마가 자신의 예를 들면서 하루토에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했던 과거의 나를 처음으로 긍정해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하루토에게도 맥베스에게도 있을 거라고 나카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화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줄거리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감동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세세하게 지금 느낄 수 없는 리뷰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5화까지 이게 총 10편이니까 5화까지 하고 또 다음 편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